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어떤 문자로 할까? A로 하자. A는 3부터 8까지 A제곱 더하기 2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더해야 되는 거는 3부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4의 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8의 제곱 더하기 2의 8제곱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자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된다.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 시그마로 되어 있는 애들은 자, 덧셈으로 되어 있는 거는 따로따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덧붙여서 실수배 되어 있는 거는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해줬었어. 그리고 이제 그 중에 K가 없으면 그냥 CN, C를 N번 더한 거다. 요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K는 2부터 N까지 fx 이렇게 돼 있어. 얘는 x에 대한 식인데 K라고 하는 문자가 바뀌어야 되거든. 근데 K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럼 요거는 통으로 상수 취급을 하는데 2일 때부터 n일 때까지는 총 몇 번이 되는 거야? 2부터 n까지. 그치? n-1번이야. n번이 아니야. 어지간한 문제는 1일 때부터 줄 거야. 학교 시험을 봐도 어지간한 건 1부터 줄 건데 가끔 이제 흔들려고 1이 아닌 걸로 줄 때가 있어. 그럼 그냥 개수 곱하기 뒤에 있는 거 요렇게만 보면 될 거다. 문제 몇 개만 좀 볼게. 1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5라고 되어 있고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은 12일 때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1의 제곱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둘로 나눠서 그냥 AK 더하기 1 곱하기 AK 더하기 1이니까 요건 맞니? 맞아? 아니야. 곱셈은 둘로 나누면 안 돼. 한번 트는 건 처음 보네요. 한번 트시는 건 처음 보네요. 뭘 한번 틀어? 질문한테. 아, 그래도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자, 봐봐. 얘는 의미가 뭐냐면 A1 더하기 1을 제곱한 것부터 A2 더하기 1의 제곱, A3 더하기 1의 제곱, A10 더하기 1의 제곱까지를 더해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 근데 이거 써놓은 대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A1 더하기 1, A2 더하기 1, 1. 이거 전체를 제곱하는 셈이야. 그러면 이걸 곱한 거랑 얘를 계산한 거랑 같을까? 얘가 훨씬 크겠지. 그러니까 곱셈은 따로 떼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지금 잘못한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냥 지울게.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전개부터 하는 거야.
자, 그럼 시그마는 아까 다 따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시그마 AK의 제곱 1부터 10까지 2AK인데 실수배는 밖으로 빼도 된다. 상수는 냅두고. 그럼 얘는 이미 12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5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는 10이 되고 1을 10번 더하는 거니까 10이고 32가 답이래. 괜찮니? 산수할 때 요거는 조심해야 돼. 자, 3번은 자, 재배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 문제를 쉽게 푸는 키워드거든. 문제 되게 짧아 써줄게. 봐봐. 1부터 30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곱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구해라. 끝이야. 어떻게 할까? 일단은 그 하나하나씩 정리해보고 규칙 찾아서 중또 만들어갖고. 그렇지. 머리 좋은 놈이 말이야. 자꾸 실수하고 있지. 근데 아픈 건 어쩔 수 없지. 시험 때 아프지 말자. 몸 관리 잘해라. 야, 너네는 지금 몸 관리하는 것도 너네가 할 일이야. 몸 관리하는 것도. 최소한 시험 기간에 뭐 이렇게 뭐랄까, 그치? 밤새 가지고 이렇게 컨디션 메롱한 상태로 시험 보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밤새는 건 진짜 아니더라고. 일단 사탐은 그래도 되긴 해. 아, 사탐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험 기간에 주말이 껴있어. 목요일날 밤새는 건 인정. 이틀이면 다 잡을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목요일날 밤새는 건 내가 인정하겠다고. 금요일 시험을 위해서 내가 목요일날 밤을 새겠어. 이건 인정해 줄 수 있어. 왜? 목요일 다음에 시험 보고 금요일 쉬고 토요일날 좀 쉴 수 있거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시험 준비를 하고 월요일 준비를 할 수가 있어. 불가능하지 않아, 이거는. 그래서 내가 목요일날 밤새요. 이거는 인정할게. 혹은 저 시험 마지막 날 전이니까 이거 밤 좀 새서 공부할게요. 그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수학이 첫날이니까 저 밤새서 공부 좀 할래요. 뭐 미친 소리야, 무슨. 대학원 밤샌다. 절대 안 돼. 특히 수학은 연산을 해야 돼. 계산하는데 머리가 굳어 있으면은 오히려 계산이 안 돼. 난 오히려 잘하고 얘기해. 한 문제 더 푼다고 해서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그건 운이야. 그 문제 하나를 내가 잘 찍어가지고 야, 시험 전날 내가 이런 거 해줄게 하고 딱 했는데 그게 뭐 시험에 나왔어. 그럼 물론 기분 좋지. 너네들 시험 잘 볼 수 있고 나도 이제 뭔가 이렇게 할 말도 있고. 그런데 그건 운이야, 사실. 내가 니네 학교에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 그건 운이야. 평소에 실력을 쌓아놔야 돼, 이건. 그러니까 몸 관리는 잘해야 돼. 재배열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윤성의 말처럼 얘를 한번 1일 한번 대입해봐.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이게 반복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9를 대입하면 30의 제곱 플러스 31의 제곱까지가 나오는데 얘를 두 개씩 한번 묶어보자고. 모양이 잘 안 보여. 순서만 바꿔볼게.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5의 제곱 빼기 4의 제곱 31의 제곱 빼기 30의 제곱. 뭐 보이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은 아니야. 합차. 얘는 다 합차가 돼. 그래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3 더하기 2, 3 빼기 2, 5 더하기 4, 5 빼기 4, 31 더하기 30, 31 빼기 30인데 이 중에 이 오른쪽에 있는 뺄셈 부분이 죄다 1이야.
그럼 버려도 돼. 그럼 이제 더하는 애들만 싹 더하면 되는데, 자, 우리 편의를 위해서 다시 순서를 바꿔주자. 결국 2부터 30일까지 싹 더하는 상황이 되지.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일씩 커지는. 항 몇 개? 30개. 2분의 항의 개수는 30개. 처음과 끝을 더하면.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딱 보고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지? 부호가 막 바뀌는데 이걸 한번 써보자. 수열 문제를 풀 때 의외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나열하는 거야. 그냥. 이따가는 너네 건 아니구나. 내가 고3 거랑 막 섞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헷갈렸는데. 근데 응. 그냥 그 K 제곱으로 31까지 싹 다 구한 다음에 그 1만 빼주고 그냥 2, 4가 그래가지고 짝수를 이제 2배에서 빼주고 2K 제곱 한 다음에 그 4K 제곱해서 4 밖으로 빼고 하는 건 안 돼요. 되기는 돼. 그래서 저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짝수를 빼면 안 되거든. 오히려 지금 빠지는 게 짝수들이기는 한데 2K로 가면 안 되고 2K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 전체가 짝수가 될 때야. 그냥 저 2K하고 그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번 빼야지. 네, 그러니까 2번 뺐는데 그러니까 지금 윤성이가 말한 대로 하자면은 1부터 31까지 제곱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1을 빼.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애들의 제곱을 15개를 빼야 되는 거지. 예. 너를 갖고 이렇게 계산했지.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을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면? 다 묶고 4K 제곱 한 다음에 앞으로 빼서 잘 빼는데 안 되는데. 그럼 계산이 맞을 텐데. 그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괜찮아. 몰라도 돼. 자, 내가 늘 말하지만 내가 그냥 막 넘기는 거는 몰라도 돼. 괜찮아. 이것만 잘 기억해. 이해를 해보려고 어. 뭔 말인지 하나도 아플 수 있어. 선생님, 어. 네, 이건 질문은 아니고 그냥 단순 부탁인데 어. 근데 다음에는 이쪽에도 종이 하나만 붙여 띄울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저쪽이 사실 이렇게 여기 디귿자로 니은자로 안 보입니다. 아, 그래? 때문에. 네. 내가 진짜 이놈의 교실 진짜 이게 제일 짜증나는 포인트거든. 여기 와서. 부터 말할까 말까 했는데 아니야. 얘기해주면 좋아. 고마워. 여기만 딱 니은자로 이렇게 글씨가 날아가거든요. 네. 어떻게? 그 스마일 그 재배열 여기서부터 재배열 요렇게? 그 재배열 딱 끝나는 데부터 거기부터 살짝만 옆으로 가야 돼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거기부터 위에 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안 보여요. 요렇게? 네. 네. 최대한 안 쓸게. 여기 바로에서 합차 프라임도까지 이용이기 때문에 무도하게 상점이 다르게 여기 1이잖아. 없어도 되잖아. 앞뒤를 바꿨잖아. 순서를 바꿨어. 그냥 편의상. 아, 그게 더 편하잖아. 계산에 3 더하기 2에서 5를 계산 안 하고 그냥 왜냐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이 2, 3, 4, 5, 6, 7, 30, 30까지 그냥 다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열을 하라는 거야, 그냥. 공식 쓸 수 있어. 공식으로 그냥 등차수열 합공식 쓸 수 있잖아. 그 사이에 보였는데 됩니다. 맞지? 어디서 빼먹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산수 틀린 거지. 응. 수열 문제에서 핵심은 재배열이야. 내가 아까 뭔 말을 하려다가 말았던 거냐면은 특히 지금 너네 다음에 수능은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어떻게 나올지 나도 몰라 아직. 걔네들은 또 바뀔 수 있는데 너네 수능의 특징이 뭐냐면은 수열 문제가 나와. 거의 대부분 13, 14, 15, 21, 22 이렇게 그 좀 어려운 4점으로 나오거든? 되게 쉬워. 왜 쉽다고 얘기하느냐? 그냥 나열해보면 돼. 규칙이 되게 이상해.
이렇게 뭐 등차, 등비, 뭐 정리하고 이런 문제 안 나와 사실 수능에는. 내신용이야 사실 이건. 근데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편하냐? 그냥 나열해보면 돼. 쭉 써보면은 끽해봐야 대여섯 개 정도 쓰게 돼. 좀 많으면은 한 열 몇 개 되는데 이것도 규칙이 딱 보여. 아, 어떻게 쓰면 되는구나가 보여. 그래서 막상 풀고 나면은 진짜 별거 아닌 문제들이 많이 나와. 진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일단 수열 나오면은 내가 뭐 할지 모르겠어. 일단 나열해봐. 일단 나열. 그런 부분을 신경 쓰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기는 보이니? 네. 여기는 보이면은 계속 써보자. 딱 저기만 안 보여요. 나머지 잘 보여. 수열합과 일반합. SN을 지금 요거 자체가 SN이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합. 그러니까 합을 딱 알려주고 야, 합 알지? 그러면 일반합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AN은 SN 빼기 SN-1 단 n이 2 이상일 때가 해당되는 거고 n이 1일 때는 그냥 S1과 같다.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야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부분분수, 유리화.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다? 부분분수와 유리화의 공통점은? 앞뒤 빼고 하지 않나? 그치. 아니 분모 바뀌는 거 말고. 그러니까 원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 앞뒤 한 개나 두 개씩 빼고 나머지가 다 지워져. 부분분수를 만든다, 유리화를 한다. 둘 다 특징이 뭐냐면은 상쇄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야. 뭔가 다 지워져. 다.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가 수열의 합을 다루는데 꼭 외워야 되는 얘 뭐가 된다고?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이야. 얘는 효원이밖에 없는 거 아니지? 나머지 사람들도 이거 알고 있지? 잘 정말이지? 쓰느라 대답을. 얘는 뭐가 돼? 야, 이렇게 말을 하면 니들도 입 좀 열어봐라. 이 못난 이들아 있자. 제곱입니다. 아이, 이거 외우고 있지? 전 사실 아직 테이프밖에 못 외웠어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 네. 차라리 얘는 몰라도 돼. 진짜 정말 잘 안 나와. 세제곱은. 근데 1차, 2차는 그냥 기본으로 나와. 기본으로 나와. 그리고 같이 알아둬라라고 얘기했었던 애가 (1부터) 홀수 n개 더한 거. 이거 뭐라 그랬어? 그거 제곱이 K라니. K 플러스 1. 그 K라니요. N제곱. 그치, n제곱이요. 내가 요 이후에 내가 썼던 것들은 강요 안 할게. 근데 얘까지는 외워놔야 돼. 그래야 니네가 편해. 요거는 꼭.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얘랑 이 세 개는 외워놔. 그냥 외워. 5번에 보면 지금 한 얘기에서 수열의 합과 일반항 그 다음에 요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SN이라고 하는 애가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n의 제곱까지의 합이야. 제가 근데 4번 해주시면 돼요. 4번이 뭐였더라? 아니, 또 해보는 아 진짜. 아니 일단 알았어. 하고 내가 하려던 거 하고. 야,
여기서 AN을 구하면 뭐가 될까? 뭘 구한다고요? SN 줬잖아. AN 구하면 뭐가 될까? A예요. SM 마이너스 SM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하면 돼. 저거요? 여기서 AN 뭐가 될까? N제곱. 이게 나와야 되는 거야. 봐봐.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그래서 n의 제곱까지 더한 게 SN이야. S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 첫 번째까지의 합, 두 번째까지의 합, 세 번째까지의 합, n번째까지의 합. 그러면 n번째 항은 요게 n번째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있지. 넓게 보라는 거야. 이 얘기가. 문제를 하나하나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한데 이 문제의 원리가 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편하게 갈 수 있느냐? 이거 AN이 n제곱이네야. 됐지? 근데 얘 계산 결과가 뭐가 돼? 요걸 계산하면 뭐가 될까? 6분의 여기 있지. 요거야. 지금 뒤에 보니까 우린 3분의 S1 더하기 5분의 S2 더하기 7분의 S3 더하기 해서 2n 플러스 1분의 SN을 구할 건데 요 녀석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되겠어 이제? 얘를 n 플러스 1로 나누면 6분의 n 플러스 1이 남지. 그런 애들을 더한 거야. 어떻게?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k는 1부터 n까지 얘를 나눠서 6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계산해 주면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까요? 딱 보기만. 요게 요 녀석이 6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게 여기 n번째 항인 거야. n번째 항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n번째까지를 다 더해라 라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로 바꿨어. n의 k만. 그치, 이걸 k로 바꾼 거야. 바뀌는 게 뭐냐? n자리에 있던 애다. 그럼 n자리를 k로 바꿔버리자. ak야 ak 개념은. 괜찮니? 내가 여기 원래 쓰던 게 두 개가 더 있었는데 요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 그거 뭐냐? 기억 안 나요. 자연태에서 제곱하면 또 아니. K 플러스 3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냥 계속 된다라고. K 곱하기 K 플러스 1. 어! 근데 그게 식이 기억이 안 나요. 밑에 분모가 3이었던 거. 맞아.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거를 기억하면은 얘를 딱 보고 이 녀석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니까 6으로 나누면 요렇게 대하고 끝내버리면 돼. 근데 저 학교에 나오는 건가요, 원래? 아니? 아니죠? 학교에서 나오는 건 요거 3개밖에 없어. 교과서에 나오는 거. 서술형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게 6분의 1 앞으로 빼면은 k제곱 더하기 k잖아. 덧셈은 나눠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여긴 괄호가 있겠지. 얘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얘는 2분의 n 플러스 1. 정리. 통분해서 똑같은 놈들 빼내고 공통인수 빼서 정리를 해주면 1번이네요. 난 아까 심지어 답도 한번 써줬었어. 이렇게 된다고.
이건 외울 사람만 외워. 근데 다시 말하지만 교과서에 안 나오고 서술형에서 쓰면 안 돼. 6분의 1을 빼먹었다. 자, 이 시리즈는 곱하는 게 1씩 커지기만 하면 몇 개든지 쓸 수 있어. 사인죠. 마크 추가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추가돼. 저건 계속 추가되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몰라도 돼. 없어도 뭐 그냥 정리하면 되거든. 게다가 소수령에 쓰면 안 돼. 왜? 교과서에 나오는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니? 성현이 괜찮고, 태환이는? 화민아, 뭔 문제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저 못난이가 지금 4번을 해달라고 하니까 해줄게. 원래 이건 내 계획이 없던 건데. 쌤, 고생 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걸 좀 오랫동안 안 하니까 좀 식분리하는 거를 계속 까먹어갖고 된다 안 된다 그걸 헷갈렸어요. 안 해도 돼? 예. 알았어. 쌤 근데 했죠? 이 아니요. 첨자에 같은 거는 무조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첨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여기 안에는 위쪽에 M 있고 밖에는 아래쪽에 M 있으니까 결국 K에는 M을 대입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봐봐. 그래서 아니야 그냥 이게 저는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풀이를 하면서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너만 지금 생각하는 방법이라 그걸 좀 풀어줘야 돼. 앞으로 자.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니 다른 방법이 아니라 좀 유식한 말로 오개념이라고 하거든. 틀린 얘기가 아닌데 미묘하게 달라. 아주 미묘하게 달라. 대입을 해버리면 안 돼. 굳이 대입을 한다라고 생각하려면은 자 이제 다 개념을 잘 들어봐. 지금 얘를 계산하면 50이 된다.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해라라고 했는데 시그마가 나오면 m은 1부터 n까지 m자리에 1을 대입한 거, 2를 대입한 거에서 n을 대입한 거에 다 더해라 라는 의미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할 때는 얘한테도 대입하는 거야. 얘도 1, 얘도 1. 그 상태로 계산을 한번 하는 거고 2를 대입하면 얘도 2고 얘도 2가 돼야 돼. 요건 이해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네가 대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주는 얘기야. 밖에서부터 하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귀찮아. 우리가 혼합 계산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산은 뭐였어? 괄호가 제일 먼저야. 여기 괄호가 있잖아. 근데 이 소괄호는 어떻게 계산할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중괄호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M. 자, 근데 얘는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공식이야. 그러니까 N자리에 M이 들어가 있을 뿐이야. 요거는 2분의 M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얘는 K가 없네. K가 없으면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얘를 똑같이 더한다. 몇 번? M번. M을 M번 더한다. 그래서 이게 M제곱이 돼.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니까 저 식에서 바로 M을 저기다 넣어가지고 영향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고 저 안에서 첨자식으로 나오면 그것까지도 저 밖에 M이 영향을 그렇지. 왜냐면 이거 괄호 안에 있는 애니까. 괄호 안에 있으니까. 영향 다 받아야 돼. 저는 또 어떤 미친놈이 첨자를 혼용해서 쓰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니다.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알아도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요건 이해됐어? 네. 요거는 아이고 왜 등호야. M이 M번 더한 거잖아. M 곱하기 M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M 제곱이야. 아니 그럼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아, 저놈이 딴소리 한 거야, 그거. 그쵸. 난 그냥 그 얘기했어. m을 n번 더했으니까 이게 m제곱이야. 이거 첨자라고 안 하고 문자라고 하잖아. 근데 저기 아래에 따는 건 첨자가 맞잖아. 무엇이 아니니까 수업에서 아니. 근데 이건 좀 중요한 얘기긴 한데, 첨자가 아니라 문자인 게 맞아. 위에 따는 건 문자나. 아,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위첨자, 아래첨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첨자가 뭐예요? 근데 정확. 첨가해서 만든 문자야. 그러니까 이 SN에서 요 N이라고 하는 애가 아래첨자야. 얘가. 혹은 첨자가 지수. 안에 첨자만 있는 거 아니야? 첨자도 있고. 위첨자. 지수 자리에 있는 건 위첨자야. 수학에서는 보통 위첨자는 거듭제곱으로 해석을 하고 아래첨자에 들어가는 거는 번호로 해석을 해. 시그마 기호 위에 있는 게 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첨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작게 쓴 문자야. 왜냐면 얘네들은 K라고 하는 애 어떻게 수식을 해주는 개념이 아니라 야, K를 1부터 N까지 바꿔가면서 계산해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 진짜 쓰니까. 그래서 얘는 첨자가 아니라 그냥 문자인 게 맞아. 저걸로 해서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니까 문자. 그렇지.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해보면 2분의 3m제곱 플러스 2분의 1m이라고 나올 거야. 이게 요 안에 있는 중괄호 부분을 정리한 결과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시그마 m은 이게 뭐냐 이거 있잖아. m은 1부터 n까지 2분의 3m제곱 더하기 2분의 1m을 계산하는데 다시 분리하는 거 뭐예요? 분리해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식이랑 비교했을 때 m 대신에 k로 쓰면은 우리가 알던 모양이 되겠지. 그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2분의 3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이 결과가 50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지. 이거 계산은 생략할게. 계산은. 나머지는 아니다. 이것도 너네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기는 해서 분모가 4로 똑같아지거든. n 플러스 1이 공통이야. 그럼 얘는 4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1, 2n 플러스 2가 되거든. 2가 한 번 더 약분이 돼. 그러면서 뭐가 남느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50이다 라고 나와. 난 이렇게 안 풀어. 어떻게 푸느냐? n 플러스 1의 제곱이 100이야. 곱해서 100이 돼. n이 얼마였을 때 이게 100이 될까? 얘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제곱, 5의 제곱인데 n이 얼마면 되겠어? 4면 되겠지? 그러니까 숫자를 다룰 때도 이렇게 가면은 편해. 요건 나중에 뭐 문과 쪽으로 가서 저 나중에 확통할 거예요.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저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게 도움 많이 돼. 경우의 수는. 참. 원래 내 의도했던 부분이 아닌데 약간 시간을 많이 썼어. 일단 8번을 보자. 아까 5번을 하면서도 얘기했었던 게 SN의 모양을 보니까 AN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결국은 SN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AN은 n제곱이구나 라고 쓰면 돼. 하민아 힘내. 얘를 구하는 게 문제거든. 문제가 이게 끝이야. 이거 구해라야. 혹시 뭐 보이는 거 있니?
쪼갠 다음에 하나는 K로 나누고 하나는 이게 제곱이라서 또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그거 합성함수를 하면은 저기 칠판에 이름이 있어. 부분 분수를 쓰면은 2K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맞아. 자, 요거 제곱하면 뭐가 돼? 제곱이요? K 플러스 1을 제곱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요. 그치.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에서 K제곱을 빼면은 2K 플러스 1 나오지. 오. 자, 선생님이 분자에 뭔가 있을 때는 대부분 없애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걸 둘로 쪼개서 K 더하기 K 플러스 1에도 뭔가 약분되는 게 생기기는 해. 약분되는 건 생기지만 그게 끝이야. 그래서 또 고민을 해야 돼. 또 부분수를 써야 되고. 근데 지금은 어때? 얘 제곱한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 전개한 거에서 얘를 딱 빼면 요게 나와. 그 얘기는 얘는 결국 K 제곱분의 1 빼기 K 플러스 1의 제곱만 남는다는 얘기가 돼. 괜찮니? 그럼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냥 나열하면 돼. 1 대입하면 1 빼기 2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빼기 3의 제곱분의 1, 3의 제곱분의 1 빼기 4의 제곱분의 1. 지워지고 남는 게 몇 개 남아 지금? 최종적으로는 2개. 앞에서 하나가 남네, 뒤에서도 하나가 남을 거야. 그럼 제일 끝에 것만 집어넣어 보면 돼. 11을 대입하니까 11의 제곱분의 1 빼기 12의 제곱분의 1 같은 방향으로 쭉 지우고 나면은 남는 게 12의 제곱분의 1을 빼는 게 남는다. 부분분수를 쓰는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덩어리로 나올 때도 있어. 괜찮니? 이런 것들 생각해 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거는 문제는 안 풀어줄 건데 11번 문제에 나오는 수열은 그냥 기억해 두면 좋아. 이걸 기준으로 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AN은 10의 n제곱 빼기 2를 9로 나눠주면 1, 11, 111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4, 44, 444 얘는 뭐 한 거야? 여기에다가 4를 곱해준 거야. 요거는 그냥 외워두는 게 좀 편할 거야. 새롭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배웠어? 저번에 풀었나?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해 줬어요. 제가 지난주에 안 넘어지 않았나요? 됐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알아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뭘 풀어줘야 될까? 일단 기본적인 수열의 한 문제는 요 정도 보고 이제 우리 귀납법 얘기도 해야 되니까 짧게라도 요건 지워도 되겠니? 네. 싹 지울게. 싹 지우고 이제 귀납법은 정확하게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먼저야.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무슨 의미라 그랬어?
관계식을 주고 야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랑 이런 관계가 있어. 혹은 3개. n번째,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어.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항이나 아니면 뭐 10번째 항을 딱 생뚱맞게 알려줄 때도 있어. 규칙에 따라서는.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찾는 거지. 수열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n번째 항을 찾는 거야. n번째 항이 뭐냐. 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떤 수열이지? 이것만 잘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아까 수열 나오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네. 뭐 하라 그랬어? 나열해 보는 게 제일 먼저야. 뭔지 모르겠어? 일단 나열해봐. 쭉 써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만 나열을 해보면 규칙이 나와야 돼. 5번 써봤는데 규칙이 안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규칙 외. 그런 문제가 되거든. 그건 수능 문제야. 자, 어떤 건지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22번을 볼게. 22번. 첫 번째 항은 1이고 n번째랑 n 플러스 1번째를 더하면 2n-3이다 라고 나와 있어. 11번째까지 더하래. 얘는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열해 보는 거.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1 더하기 a2는 마이너스 1인데 a1이 1이니까 a2는 마이너스 2가 돼. a2 더하기 a3은 1이 되는데 a2가 마이너스 1 넘기면 a3이 3이 돼. a3 더하기 a4는 3이 돼야 되는데 요게 3이니까 a4는 0이 돼. a4 더하기 a5는 5가 돼야 되는데 그럼 a5가 5란 얘기가 돼. 뭐 혹시 보이는 거 있니 지금? 자, 보이는 거 혹시 있니? 아니야.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돼. 틀려도 돼. 틀리면 내가 알려주면 되지, 다시. 그래서 지금 내가 3을 뺐다가 맞아. 3을 빼고 5를 더하고 3을 빼고 5를 더하고 3을 빼고 그 다음 5를 더하겠지.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봤으면 하는 스마트한 방법이 하나 있거든. 그건 뭘까? 힌트를 조금만 볼게. 자, 지금 태용이가 찾은 규칙을 보면은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랑 다르지. 네. 그러니까 2개 규칙이 번갈아 가고 있잖아.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자, 난 이미 힌트를 한번 줬어. 홀수랑 짝수랑 나눠서 봐봐. 어떻게 돼? 홀수랑 짝수 나눠서요? 좀 빼는 건가? 항번호랑 값이랑 한번 비교해봐. 똑같네요. 그렇지. 홀수 번째끼리 봤을 때 2씩 더해지고 있고 짝수 번끼리 봤을 때 2씩 더해지고 있어. 이게 규칙이야. 홀수 번째가 등차 수열이고 짝수 번째가 등차 수열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이거를 아예 따로따로 구하는 요령이 하나 있고 선생님이 아까도 했던 얘기 재배열의 힘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했었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를 더하는 거잖아. 첫 번째는 그냥 1이야.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하면은 1이라 그랬거든? 네 번째, 다섯 번째 더하면은 5가 되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더하면 얼마가 될까? 7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6을 대입해야 돼. 9가 돼. 얘 다씩 늘어나네요. 왜냐면 짝수 번째 2씩 늘어나고 홀수 번째 2씩 늘어나거든. 네. 2개씩 모으면 4씩 커져. 그럼 그 다음은 얘는 계산하면 10 대입해보면 이해되니? 수열 문제는 얼만큼 잘 해체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은 45가 돼. 잠깐만. 앞에 A 1을 안 아, 1을 안 더했다. 씨. 이런. 다시 여기죠. 되게 있어 보이게 딱 얘기했는데 답 틀렸어. 이런. 되게 뻘쭘해 이럴 때 사실. 아니, 그럴 수 있어. 자, 기본적으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들은 대부분 지금 문제처럼 나열해보면 뭔가가 나오거든. 자, 나열하면 나오는 거 24번. 첫 번째는 2고 n 플러스 1번째가 4배의 an 빼기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10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얘는 내가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쭉 써봐도 있지 정리가 안 돼. 왜냐면은 이게 안 없어지거든. 여기에다가 1 대입한 거랑 2 대입한 거랑 3 대입한 쭉 해서 더해봐도 없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좀 귀찮지만 계산을 먼저 해볼 거야. 여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8 빼기 3은 5. 5를 대입하니까 17. 17을 대입하면은 68 빼기 3은 65. 이렇게 돼. 숫자가 점점 커지네. 보통 수열을 다룰 때 등차도 아니야, 등비도 아니야.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하는 방법은 차이. 요거 차이가 얼마야? 3 더했어. 여기는 12를 더했어. 아, 48을 더했어. 뭔가 이제 늘어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늘어나는 애들이 등비수열이야. 괜찮니? 그래서 A2는 A1 더하기 3. A3은 A4 더하기 12. A2. A4는 A3 더하기 48. A10은 A9에다가 얼만큼을 더해야 될까? 3 곱하기 4를 몇 번? 8번? 8번 더하면 돼. 얘를 싹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왼쪽에 A2가 있고 오른쪽에도 A2가 있네? 없어지겠지? 왼쪽에 A3이 있고 오른쪽에 A3이 있네? 없어지겠지? 이제 쭉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왼쪽에 A10이 딱 남아. 오른쪽엔 A1이 남아.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등비수열의 합이야. 공비가 얼마야? 4. 4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은 3. 항의 개수는? 9개. 1번부터 9번까지. 근데 마침 4 빼기 1이 3이니까 없어지지? 네. A1이 얼마라고? 2라고 알려줬어. 네. 그러면 2 더하면은 4의 9제곱 더하기 1이 답이야. 괜찮니? 일단은 나열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 도미노 원리. 처음에 뭐를 딱 시행했어. K번째가 되면 K 플러스 1번째가 된대. 1이 되니까 2가 돼. 2가 되면 3이 돼. 3이 되면 4가 돼. 4가 되면 5가 돼. 결국 자연수가 다 돼. 그래서 두 가지를 보여줌으로써 싹 다 할 수 있는 거. 자, 이거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시험 문제에서 내기가 되게 까다로워. 뭐랑 비슷하냐면 너네들 1학년 때 명제 부분에서 보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교과서에 있지. 유명해서 그거 증명 시험에 나왔니? 아니요. 안 나오지. 똑같은 애야. 똑같은 애야.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라. 교과서에도 있고 선생님도 되게 막 강조하면서 설명 다 해주셨을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학교에 따라서는 그걸로 수행평가를 보기도 해. 근데 정작 시험엔 낼 수가 없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걸 알아도 제대로 쓰는데 5분 10분 걸리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내기가 애매해. 틀리라고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시간제한 실제로 내는 학교들도 있기는 해. 아깝다. 그럼 그걸 내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안으로만 쓰자. 보통은 시험 문제 이것들 중에 하나를 증명하게 시킬 거야. 미리 준비해놔라고 문제를 알려줘. 수행을 하든 뭘로 하든. 근데 그게 아니면 특히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채우기야. 원리를 알고서 접근하면 좀 더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원리를 전혀 모르겠거든? 그래도 앞뒤만 잘 보면은 문제를 풀 수는 있다라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이 귀납법으로 문제를 31번 하나만 넣어놨거든. 31번 문제를 나중에 읽어보면은 이거는 원리를 알아야 좀 할만할 거야. 왜냐면 원리를 모르면 뭘 더 해야 되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정말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은 요건 금방 채울 수 있어. 알겠니? 내가 원래 여기까지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 5분만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 시험지 좀 보자. 예.
일어나시오. 모고를 푼다고요? 텍스트가 아니고. 모의고사를 꺼내보도록 하여라. 오늘은 모의고사 풀어주고 시험지는 그냥 줄 거야. 집에 가서 풀고 입력을 따로 하면 되겠다. 아이, 저 내일 바쁜데. 뭐? 내일 바쁜데. 그럼 오늘 하고 자면 되겠다. 쌤은 제가 왜 내일 바쁠까요? 그냥 먼저 풀어보고 거기서 그때 죽을 거 같아요. 모의고사 분석도 했어. 잘했어. 최고야, 최고. 저는 정식 파이터니까요. 수시는 답이 없으니까. 자,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냥 깔끔하게 시험 범위 해당되는 거 먼저 해결해 주고 그리고 11은 11, 12요. 22. 또 저는 딱 한마디 하겠습니다. 29번 해주세요. 29, 14, 그럼 15요. 15. 여기서 시험 범위 아닌 건 일단 넘길 거야. 저 17도 17. 진짜 겁나 어려워. 근데 16번은 시험 범위가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가? 맞으면 해주세요. 아니야, 16번은 시험 범위야.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날릴 거 몇 개 있어? 또 18. 됐니? 자, 우선 12번은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되겠지. 바꿔서 치환해서 간 다음에 사인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못 쓰잖아. 그걸 이용해야 돼. 12번. 나는 그거 배웠는데. 됐니? 잠깐만. 잠시만, 내가 지금 뭘 잘못 눌렀다. 12번 이거 아니다. 내가 딴소리 했어. 미안해. 12번. 아우. 내가 지금 딴소리 했어. 작년 거고 열었어. 12번. 잠깐만. 왜 이렇게 덥냐? AB하고 BC하고 3대 2라고 되어 있고 ABC의 길이가 3분의 파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외접원의 넓이가 7파이래. 외접원의 넓이가 7파이다.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반지름은 루트 7이다.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7이면 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AC의 길이는 2루트 7이 된다.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 2분의 루트 3 곱하면 AC의 길이가 루트 21이 돼. 얘가 지금 3대 2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맘대로 여기를 3K, 여기를 2K라고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21은 3K의 제곱 더하기 2K의 제곱 빼기 2배의 3K, 2K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은 6K제곱을 빼니까 7K제곱이래. K제곱은 3, K는 루트 3. 그래서 얘는 3루트 3이고 얘는 2루트 3이고 그러면 넓이는 2분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사인값 계산해주면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
아, 진짜 도저히 쓸 기운이 없는데 그냥 사진 찍어요. 그래? (14번은) 사실상 시험 범위가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넘어갈게. 아까 얘기한 대로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애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5번은 역시 시험 범위 아니지. 아니에요? 로그. 네. 로그가 정의된다. 미시 양수고 1이 아니다. 그래서 밑 조건 때문에 -2, -1, 0이 빠져야 돼. 16번도 시험 범위는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일단 넘겨. 17, 18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래서 일단 넘어가. 다음이에요. 21번이 오히려 시험 범위인데 지금 속으로 생각이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러고서 지금 제낀 것 같아. 맞긴 해요. 그냥 어렵기는 해. 근데 이거는 내려고 맘먹으면은 그냥 거의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 한번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 숫자가 바뀐다고 하면은 저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 아니라 뭐 4분의 1이나 5분의 2나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름의 길이가 6이 아니라 뭐 8로 준다거나 웬만하면 짝수로 줄 거야. 반지름 편하게 구할 수 있게. 태용아 힘내. 자, 지금 AB의 길이가 6인데 코사인 CAB가 3분의 1이 되도록 C를 잡는다 라고 나와 있어. 여기가 C. 그 다음에 AC하고 BD하고 길이가 같게 D를 잡아서 CD를 연결하고 B에서 CD의 평행선을 만들어서 그래도 좀 비슷하지 않냐? 네. 여기에 1하고 하고 C2의 길이를 구하래. 뭐지 어쩌라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일단 얘하고 길이가 같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거 하나, 딱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일단 뭘 생각해야 되느냐? 원이야. 원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었어? 중심이요. 중심하고 반지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보조선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을 긋는 거거든. 그래서 보통 제일 먼저 생각할 만한 게 여기 중심에서 C로 반지름을 그어주는 거. 요런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 자, 여기 길이가 얼마가 돼? 3이 되네. 자, 어차피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 건데 중심을 기준으로 하면 이게 현이잖아. 현에 수선을 내리면은 어떤 일이 생겨? 아니, 수선을 내린다는 건 직각을 맞는 거니까. 현에 수선을 내리면은 2등분. 2등분 된다. 길이가 똑같아. 근데 지금 직각삼각형 나왔잖아. 요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3분의 1이래. 3분의 1이래. 그럼 얘 길이가 얼마? 1이네? 그래서 난 AC의 길이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 오. 여기까지는 괜찮니? 네. 그래서 얘도 길이가 2가 돼. 길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되는 건 C2의 길이인데 C2의 길이를 구하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고민이 되거든? 고민이 되는데 좀 더럽기는 했어. 이게 선생님이 생각한 방법은 좀 더러워. 여기 길이가 얼마야?
여기요? 4요. 얘가 4가 되거든. 그럼 얘가 4면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니? 길이가 6이라고 그랬잖아. 됐지? CD의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CD요? CD도 4인가요? 아, CD 3인데. 요렇게. 이게 3이야. 요거는 아. 3이 아니야. 아. 코사인 법칙. CD의 제곱은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A 2배의 2, 4. 요거의 코사인 값이 얼마? 3분의 1. 아, 그- 맞지? CD의 길이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 루트를 씌워서 루트 3분의 2루트 11.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그냥 냅둬야지 뭐. 요렇게 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제 C2의 길인데 C2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잠깐만. 얘도 코사인 못 쓰나요? 또 코사인 법칙을 쓸 거야. 또 쓸 건데 어디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내가 썼던 데가 X. 그래서 저것만 알면 되는데 얘가 그래서 있지 이번에는 요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 코사인 세타는 있지. 코사인 세타는 이제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잖아. 네. 세변의 길이를 다 아니까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2배의 4 곱하기 루트 3분의 2루트 11 분의 4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한 거 빼기 2의 제곱. 삼분의 여기 빼면은 12, 3배하면 48, 92가 되는 것 같아. 우와. 식이 좀 더러워. 그래서 얘를 번분수 해서 뒤에가 좀 좁다. 밑에다가 쓰자. 계산을 해보면 4 잠깐만 미안해 내가 지금 잘못 썼어 12 36에서 80이다 80. 80이요? 이거 약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3분의 80 곱하기 16 루트 11분의 루트 3이 되면서 약분하면 여기 딱 5가 나오고 루트 3이 돼. 그럼 얘는 루트 33분의 5라고 나와. 괜찮니 여기까지는? 근데 3을 루트하고 어떻게 약분하신 거예요? 3하고 루트 3하고 3은 루트 3의 제곱. 네. 그러니까 여기 루트 3 남겠지. 거꾸로 그 썼어. 얘기요. 됐니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1에서 요거 제곱 33분의 25를 빼면 되지. 그럼 얼마냐면은 루트 33분의 2루트 2라고 나올 거야. 요건 준비를 하나 해놓은 거야 일부러.
보조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을 거야. 얘랑 평행하게. 그럼 요거는 무슨 모양? 평행사변형이니까 C2의 길이가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건 괜찮니? 이제 좀 재밌는 상황이 생기는데, 우리는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코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는 게 시작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A, B, E, C라고 하는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애다? 맞니? 네. 원에 내접하는 애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특징이 뭐였어? 120, 180도. 그래서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 괜찮니? 네. 자, 문제에서 얘기하기를 코사인 알파는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야. 각변환 해보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될까? 3분의 2루트 2라고 나와. 괜찮니? 네. 그럼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알파네. 얘도 세타네. 뭘 쓸까? 사인 법칙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x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3분의 2 루트 2 분의 2 곱하기 사인 세타 루트 3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2 루트 2 약분하고 정리하면 루트 33분의 6 유리화 해주면 약분되면서 11분의 2 루트 3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돼. 와. 코사인 법칙을 2번 쓰고 사인 법칙을 한 번 쓴 거야. 어떤 모양에서 써야 되느냐 이게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 이것도. 네. 여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2는 사인 세타분의 x에서 사인 세타분의 x를 어떻게 나오는 사인 세타분의 x 요삼각형에서 요게 x가 된다라는 건 알겠어? 평행선 평행사변형이니까 저희가 그 세타이요? 얘도 평행선이잖아. 이건 처음부터 평행이다라고 알려준 거잖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전혀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알았어. 약간 하얀 것도 오늘 이렇게 띄워요. 생각보다 모의고사가 사람 짐 빠지게 해. 그래서 만약 한국은 거의 놀면서 봤거든요. 한국이랑 한국 사람이 놀면서 봤거든요. 한국 사람은 소리라도 신경 안 쓰니까 이러고. 아니 한국 사람 감집이야. 뭐랄까. 사람의 뇌가 차지하는 그 에너지 소모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그건 너무 많이 갔다. 사람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용량이 대충 용량. 용량. 내 뇌 무게. 뇌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 3kg 되지 않나요? 100kg. 오우. 그 정도 되면 우리 못 가, 너. 못 들고 다녀. 이미 압력이 한 10kg 되잖아요. 압력은 그런데 뇌 자체의 무게는 그렇게 많지 않아. 대략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평균치기 때문에 10분의 1이요? 제가 저 이미 못 부르는 얼굴
아, 10분의 1이 아니구나. 잠깐만. 20분의 1을 해야 되죠. 100분의 1이구나. 100분의 1이요. 100분의 1. 대략 한 5, 60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해. 100g밖에. 얼마 안 돼. 내가 한번 만져봐.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무게를 갖는 뇌가 에너지는 얼만큼을 소모하느냐? 그냥 건장한 성인들을 기준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뇌에서 가져가는 에너지 비율이 대충 적은 사람이, 그러니까 생각 좀 덜 하는 사람들, 생각을 좀 덜 하고 그냥 대충대충 있는 애들이 한 15에서 18%.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저는 공상 좀 많이 해요. 잡생각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한 20 몇 % 이렇게 나온대. 쓸데없는 데서도 20% 되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내가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생각 좀 줄여야 밥 안 먹고 생각만 하면서 다이어트. 가능해. 그래서 거든요. 그 마음고생 많이 하면 살 빠지. 그런 거야.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럼 에너지를 얼마를 소모하느냐? 실제로 공부만 하고 있는 고시생들 중에 정말 빡세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뚱뚱한 사람 별로 없다? 더 얇던데. 걔들이 암만 잘 먹고 살아도 살찐 사람이 많지는 않아. 체질적으로 살찐 사람은 있어. 체질적으로 살찐 사람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고시한다고 공부 막 미친 듯이 하고 있는 애들 보면은 살이 찔 수가 없어. 운동을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에너지를 다 써. 공부하는 학생들 기준에서는 심할 때는 절반 이상 가져간다 그래. 살이 안 빠져. 그럼 네가 먹어서 그래. 네가 먹어서 그래. 자, 아무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살찌우니까 먹어서 그래. 모의고사를 보는 날은 특히나 시간이 길잖아.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계속 뇌를 쓰다 보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 당연한 거야. 그럼 그 지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좀 보완이 되느냐? 단 거 먹어야 돼. 그래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보면은 시험 보다 말고 이렇게 뭐 까먹는 애들 분명히 있을 거야. 그거 도움돼. 난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해주는 부분이 있어. 고3들한테. 수능 보러 갈 때는 꼭 당 캔디 같은 거 들고 가라고. 포도당. 그런 게 있어. 포도당 캔디라고. 당뇨 환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올려주는데 도움은 돼. 절대 안 해. 당뇨 환자들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라서, 반대로 당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다가 막 핑 돌고 이럴 때. 어르신들이 사탕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거야. 너무 오랫동안 안 먹어서. 근데 시험 볼 때도 그렇거든. 하다가 얘가 하도 에너지를 써대니까 와, 이게 뒤에 가면 막 정신이 없어. 그럼 그럴 때 그냥 하나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놈들 중에 꽤 많은 애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는 수학 시험 보기 직전에 뭐 하나 먹어. 수학 시험 보다가 중간쯤 뭐 하나 먹어. 시켰어, 계속. 그냥 그렇게 하라고. 100분 동안 에너지를 계속 써야 되니까. 당 오르면 좀 머리가 말짱해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먹으라고 하는 거야. 먹는 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 시험 시간에도. 그럼 안 해. 안 하지. 시끄럽게 또 그러면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뭐 코골하는 자로. 호시 같은 거 막 여기다가 막 컨닝 페이퍼 막 써놨으면은. 그거는 검사한다? 미리 까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깔끔한 거는 미리 이렇게 뭐 초콜릿이나 사탕 같으면은 딱 포장 열어가지고 포장지 위에다가 딱 놓으면 보이잖아. 그런 식으로 두거나. 수능 시대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뭐라고 안 해. 오. 아니면은 아예 그 완제품 형태로 밀봉되어 있는 걸 꺼내서 먹는 거는 뭐, 야, 거기까지 애쓰는 그런 컨닝 페이퍼면은 그건 인정해줘야지. 다시 포장해. 그렇잖아. 사탕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안에 깨끗이 쓴 다음에 다시 그걸 감싸? 와, 인정해줘야지 그런 거. 근데 그냥 런닝할 거에는 차라리 자기 머리 푸는 게 꺼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청포도 사. 껍질도 불맛하고 얼마나 맛있어. 포도가 진짜 많아. 진짜 부시는 안 거였어요? 했는데. 더 잘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왜냐면 이거밖에 없어. 많은 문제가 하나네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얘밖에 없어. 나도 그래서 지금 딴소리 좀 한 거야. 자, A, B는 4고 A, C는 5고 죽여줘. 죽는 거는 아직 이르다. 수능 보고 죽어. 나는 이렇게가 시험 만나는 것까지 안 이거 푸다가 딴사람이 무슨 거라서 어딨지? 자, 여기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BC가 지름 아니다. BC가 지름이란 말은 없어. 그래서 일단 문제가 초장까지 친절한 문제예요. 문제가 초장까지는 친절한 문제예요. 뭐가 친절해? 조장까지 친절하고. 왜? 그런 말 마음 기기를 수업을 가져가지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고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찍어서 1대2 대충 한 요쯤 될 것 같은데 여기를 D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하고 C2를 이어서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준 점을 F라고 할 때 CF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아는 정보는 길이가 4, 5, 그 다음에 요각에 대해서 8분의 1이라고 하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거든. 근데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코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은 밖에 나올 게 없잖아.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뭐. 일단 할 수 있는 걸 보니까 BC의 길이는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 BC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2배의 4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알파. 약분하면 5를 빼야 되겠네. BC의 길이가 6이다 그냥. 그렇지. 1대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 길이가 2고 얘 길이는 4고 이런 길이를 알 수가 있겠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있지. 이제 뭘 그 다음은 생각해야 되냐.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CF잖아. 네. CF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 직각삼각형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얘가 직각이야? 4라는 거는 알아. 알아야 되는 길이는 여기의 길이야. 얘를 x라고 하면 4하고 x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무슨 정보가 있겠어? 기입표 길이를 알면 뭐 되긴 하는데 그거랑 연결. 얘랑 뭐 연결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공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공식이 됐든 뭐가 됐든 4하고 x를 여기 직각이야? 세파를 하나 그요? 어디에다가? 아무데나 두고 어차피 일이. 삼각형이니까 하나는 2분의 파이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쪽은 어디냐면 얘. 거기요? 왜 얘를 추천하느냐? 내가 이 베타에 대한 정보를 알면은 코사인 베타 곱하면은 끝이거든. 바로 나오네요. 요까지 이해됐어? 근데 베타랑 똑같은 데가 있어. 저기요. 원주각. 맞아요. 닮은. 자, 그러면은 이 베타를 이용해서 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 길이 4 알고 있고 얘 길이 2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얘 길이를 알면 되겠지. 얘 길이를 알 수 있을까? 있으니까 하는 얘기야.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데 왜 내가 강조하는 거냐면은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코사인 법칙을 쓰는 문제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뭐 장치 같은 것 중에 하나거든. ABC 부분만 좀 따와서 그려보면 정말 안 보여요. 그래 알았어. 그냥 노란색으로 써주시면 안 돼요? 여기다가 좀 그릴게. 나이스.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으면 아니야. 근데 이 각이 공통이야. 이 각이 공통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데 작은 삼각형에서는 2배의 4 곱하기 2분의 4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내가 구하고 싶은 길이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 큰 삼각형을 가지고 오면 2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으로 계산해주면 같은 거야. 괜찮니? 얘 길이를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등장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가능하다. 괜찮니? 그래서 2, 4 약분하고 2 하나 더 약분하자. 그럼 쟤는 20 빼기 x 제곱은 여기 계산하면 얼마냐? 27, 9가 되겠네? 그럼 x제곱이 얼마냐면 11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길이가 루트 1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는 됐니? 네. 자, 다시. 우리가 원래 이 문제를 푸는데 어디를 알아야 된다 그랬어? 여기 CF. CF의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 선생님이 뭘 알면 된다라고 제시했어? 베타. 코사인. 베타라고 잡은 걸 찾아서 코사인 베타를 구하면 돼. 코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지금 AD의 길이를 구한 거야. 왜? 세변의 길이가 다 나왔잖아 이제. 네. 그럼 코사인 베타는 2배의 4 곱하기 루트 11분의 4의 제곱 더하기 루트 11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8루트 11분의 23이 되겠네.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 88분의 23 루트 11 이렇게 나와. 이제 여기에다가 뭐 해주면 돼? 4 곱하면 x의 값이 되겠지. 내가 원하는 값은 22분의 23 루트 11이어서 분자분모의 합은 45라고 나와. 괜찮니? 뭐 곱해 주신다고요? 아, 지금 여기서 코사인 베타는 네. 4분의 x잖아. 그래서 x는 4 코사인 베타가 되잖아. 이거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됐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안 더럽지. 아니요. 어려워요. 이해는 가는데 실전에서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근데 29번 치고는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솔직히 그래프로 장난질 치는 것보다는 그래. 자. 그래프보다 나은 것 같긴 해요. 오늘 그냥 보낼 수는 없어서 아니요 보내주세요. 네? 아니 집에는 보내줄 건데 선물 하나 주고 네. 자 요거 넘겨주세요. 아, 요거를 선물. 잘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오히려 따지고 보면 숫자가 이것뿐이라는. 아니지. 아니요 이거 맞아요. 교재. 맞아요. 자 여기까지.